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빠라 먹도빵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라 할 수 있죠. 그만큼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는 프리미엄, 늘 신상은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극진한 대우를 받죠. 가뜩이나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신상은 그 어떤 대체제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들, 게다가 대단지라면 두말할 것도 없었죠. 그냥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고, 이후에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존 분양가보다 적어도 2배 정도 오르는 존재감을 보였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신상 아파트는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 누가 서울 신축 안 잡으려 했겠습니까? 일단 당첨만 되면 수년 동안의 연봉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건 주식이 벌어들이는 규모를 훨씬 넘나드는 수익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렛 때는 가장 긴 걸로 XXX 라지 사이즈로 그 집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막강한 대출 막대기가 필요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천조국을 넘어서게 되고 그냥 조단위 1100조 가까이 이르게 됐죠. 아니, 천조국이라는 불사조 통화 권력을 손에 넣었다는 뜻의 천조국이 아니라 이거 말 그대로 빚잔치 대폭주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천조를 넘어서는 막강 부채 규모를 세계에서 동메달권 안으로 랭크시킬 만큼의 부를 싸지르게 됐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게, 이렇게 빚이 많아도 기본 그 빚을 극복할 수 있는 소득이 받쳐주면 상관없겠는데, 들어오는 건 한계가 분명하고 빌리는 건 한계가 없이 무한대로 갔으니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한 방에 집값이 올라주면 자금을 한 번에 틀어막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사방에 급전을 땡겼던 문어발식 자금 수요를 위한 소방호수들에서 물이 줄줄줄 새고 있네. 이렇게 되면 자금 줄기가 새나가면서 정신도 새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집값까지 붕괴가 되기 시작하니 답이 없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될 줄 몰랐지. 그만큼 먼 나라 딴 나라 향후 반세기 후의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하락 속도가 거의 빚의 속도를 능가할 만큼 엄청난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신상 아파트 위주로 서울에서 대단히 많은 기대를 받았던 애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추파를 받았었는데, 그러다 얼굴 뚫리겠다, 얼굴 뚫리겠어, 그만 쳐다봐, 그 정도로 돋보기 검은 종이 태우듯이 맹렬한 관심을 받았던 곳들, 지금 엄청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신상 아파트 프리미엄이 완전히 증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주로 분양권, 입주권 형태로 얘네들은 입주와 동시에 주변 시세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동네 깡패도 이런 동네 깡패가 없어요. 그렇게 주접을 떨던 구축 30년 된 주변 아파트들 시세도 신상 아파트가 같이 끌어올려 주니까 이건 독보적 쌍끌이 여선이 되는 건데, 그냥 입주와 동시에 5억이 오르고 10억까지 치고 가고, 그러니 서울 신상은, 그것도 입지가 받쳐주는 곳들은 그냥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곳 시세의 본자에 오르는 일은 당연한 연례 행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이 올해 들어서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분양권, 입주권, 얘네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달 서울 분양권 입주권 거래는 86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수치가 10월 들어서는 18건, 11월 들어서는 7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거 거의 수직 낙하 추세 아닙니까? 아니, 거래 지표가 계절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지니까 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실거주 의무 폐지 안건이 올해 안으로는 통과되기 힘들고 아마 그냥 물 건너갈 가능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해당 아파트에 진입을 시도하신 분들은 거의 빚을 끼고 있는 상태고, 본인 자금으로 현금 박치기 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현금 박치기는 부동산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일부 쩐주라 불릴 수 있는 유명인들 사이에서 대출 끼지 않고 집을 덥석 사버리는 바람에 주변을 경악하게 만드는 가십거리 외에는 대부분 부동산은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잔금 시점에선 분양대금 완납을 위해선 반드시 실거주 의무가 없어져서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보증금으로 마지막 분양금을 털어내는 게 관례인데, 이게 지금 미션이 임파서블이 되게 생겼네. 그러니 지금 신상 아파트 3곳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8월에 입주를 시작한 레미안 원밸리가 11월 거래가 나왔는데 고점 45억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는 뭐 완전히 셀럽 취급을 받았었죠. 엄청난 관심에 초점이 됐었는데요. 그러나 38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뭐 7억 가까이 떨어지는 거래가 나왔고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실거래가죠. 여전히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대지만 중요한 건 낙폭,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 얼마나 빠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지 않는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실제로 잠재적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매물을 보면 지금 36억까지 내려와 있는 호가세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11월에 나온 거래 38억 선도 거래가 나오면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비싸다 비싸. 구두로 말해도 가격 압박이 팍팍 느껴지네. 전체 2,900세대 중에 전월세, 매매까지 나온 매물이 1,200세대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했습니다. 아마도 매물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보이죠. 워낙 지금 강남 집값이 흔들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집값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레미안 원밸리의 7억 하락 거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는 17억 선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네요. 고점 20억 대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 추이가 강남은 올라서고 있는 궤적이죠. 어제 부동산원 데이터대로 서울 전세가는 전체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추이를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11월에 입주 대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었죠. 구청에서 사용 승인을 불허하는 바람에 6,000세대 발이 꽁꽁 묶일 뻔했으나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허가해주는 바람에 29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주 상한가를 쳐야 할 이곳 역시도 지금 고점 30억 대비 11월에 27억 거래가 나왔어요. 이게 신상 프리미엄이 치고 올라서야 하는데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데 비해서 분양권 거래 시세가 내려온다는 게 아주 특이한 점이죠. 그만큼 집값 약세의 영향을 확실히 받는 걸로 보이고요. 매물도 6,000세대 중에 5,000세대가 전월세 매매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자금 문제와 엮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적 문제, 아마 이번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효가 가장 직결된 곳일걸요.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11월 입주권 거래가 고점 22억 대비 17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2억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고무가 됐었는데 거래량이 뭐 계속 줄어가고 있으니까 가격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 그냥 날은 추워지고 밤은 깊어가는 상황인데 둔촌주공은 일반 분양권 거래도 이번 달 12월부터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실거주 의무가 안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세입자를 드릴 수 없다는 거. 그렇다고 뭐 분양권 팔아버리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딱 걸리게 돼서 지금 시세도 내려가는 판에 먹을 게 없어지죠. 이건 어디까지나 자금이 넉넉한 분들의 얘기고 지금 뭐 잔금이 되네 마네 뭐네 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만 믿고 진입한 분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냥 바로 자금 순환에 렉이 딱 걸리는 건데 지금 매물이 팔려고 내놓은 게 4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조합원 입주권들이 대부분일 건데 이제 12월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기본적으로 전매를 하려는 집주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매물은 17억 뚝 떨어진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나오거나 혹은 살짝 올려서 내놓은 분위기인데 이거 그냥 한 방에 매물 가격세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는 위기가 많습니다. 이달 마지막 실거주 의무 폐지 소위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무산이 되어버리면 그냥 법안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상당한 파국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분양권 매물은 상당히 동요될 가능성 높다고 하죠. 이렇게 지금 서울 신상 아파트 프리미엄은 완전히 그 분위기가 후퇴, 그냥 완전히 마이클 잭슨 문워크로 뒤로 가고 있는 건데 당장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현황 막대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앞으로 서울 신상 아파트의 프리미엄 시대는 가시밭길이라는 걸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죠. 결국 거래가 줄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비행기가 공중급유 못 받으면 그냥 추락하는 건 기정사실. 아무리 날개 달고 있어도 기름 없는 비행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마찬가지 부동산이 거래라는 기름을 못 먹으면 절대로 날지를 못해요. 그 흔한 저공비행도 못한다니까. 그냥 보합으로 묶여서 그저 그 집값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지금 같은 불경기에선 선방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누구도 사주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면 더 이상 시세가 밀고 갈 수 있는 힘을 못 받는 건 당연한 이치죠. 어제 미국 PCE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 3.5%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다고 이제 뭐 고금리 끝났네, 금리 인상 쪽이네, 기준금리 내려가네, 온갖 설레발들이 오리발 달고 다시 수면 아래에서 헤엄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이 지표들 보면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을 뿐이지 전년 동월 대비 3% 정도 증가한 수치라는 거고요. 이 지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표이기는 하나, 미국 CPI 지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지표죠. 우리 좀 제발 일희일비하지 말자. 어떻게 그 모든 세상의 사건들을 집값 상승과 결부를 시키니? 정말 지가 다 징해. 아니, 당장 자국 경제 침체는 뒷전이고 무조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 집값의 상승으로 견인할 것으로 착각하는 안드로메다 지성은 뭐지? 그만큼 지금 영끌하신 분들 마음이 고구마 줄기 한 가닥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집값 오를 호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저기 좀 엮어서 어떻게 좀 분위기 띄워보려고 정말 속이 타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는 부동산 심리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한국은행도 어제 3.5% 그대로 동결. 이걸 금리 완화 시그널로 보는 사람 없겠지. 아니, 동결은 그야말로 한국은행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최대 긴축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 코스피 시장이 2,400, 2,500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결국 미국과의 금리 갭이 근본적으로 통하라는 고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금융시장을 어느 정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건 코스피 시장보다 더 파괴력 있는 부동산 PF 문제가 딱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판단에 금리 올리면 그냥 우리는 다 죽는답니다. 자동적으로 부동산 PF 터지게 돼 있다. 위기감이 팽배해 있죠. 그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느니 직접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미국 기준금리 신경 쓰는 것보다 자국 경제가 상당한 성장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움직였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으니 10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도 모든 지표가 전월보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하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니 취할 수 있는 가장 긴축적인 태도가 바로 동결. 그것도 지금 부동산 상황이 제일 심각하다. 그래서 동결. 그러니 지금 그 어떤 집도, 심지어 강남에 있는 신상 아파트도 집값 프리미엄 시대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12월 정말 극적으로 전개가 될 집값 추이 지켜보시면서 서서히 천천히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 확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젠 아파트 신축 프리미엄 시대 같습니다. 그만큼 집값 경쟁력이 빠지고 있는 거고, 이건 당연한 정상화로 가는 수순이죠. 하느니 금리를 동결한 건 역시 부동산 PF 시장의 폭발력,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내년 말까지 인상으로 가지 않으면 동결로 마개를 꽉 막고 있을 겁니다. 이젠 한국 부동산은 미국 기준금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내부적인 걸림돌이 워낙 많아서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